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상부터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합의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정사 홍신우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과연 어떻게 산정돼서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줄까요? 대인 담당자는 500만원, 1000만원 등 단순한 금액으로만 안내를 해주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망사고는 뺄게요.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장례비와 상실수익액, 과실소득 등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는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위자료. 이 위자료는 교통사고에서 부상 등급이나 후유장애 지급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동차 사고 부상 1급. 1급이 가장 심한 거거든요. 근데 부상 1급 위자료 이렇게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부상 1급이면 심장파열, 척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이 1급인데 하지만 부상 급수로만 보면 200만 원이 전부이지만 후유장애 상실률이 50%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 5천만 원 또는 8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50% 이상의 장애율이 어느 정도냐면 일단 한쪽 팔이나 다리 등의 심한 마비로 거동이 힘드신 정도입니다. 그래서 50%의 장애는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휴업손해. 이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만 보통 인정이 되고요. 입원하지 않으면 내 소득이 감소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라면 4대 보험이 나오는 정규직 직원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병비가 또 있습니다. 이 간병비 항목은 내가 간병인을 얼마만큼 실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부상급수 1급부터 5급까지만 간병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것도 급수에 따라 기간이 15일부터 60일까지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진단명에 따라 간병인 인정 날짜를 정해놨다는 것이요. 물론 소송을 가면 달라지지만 소송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 기준을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상실수익액, 다른 말로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항목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이 상실수익액을 인정받으시려면 최소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에 대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2주 염좌 진단 같은 경우는 이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금액이 사실 굉장히 저조한 것이거든요. 손목 골절이나 발목 골절로 수술하시면 우리는 흔히 합의금을 1000만 원 이상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1000만 원에서 상실수익액이 해당하는 비중이 약 한 70% 정도 이상 차지할 정도로 이 항목만 제대로 인정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맞는 합의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합의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 진단을 어떻게 평가받는지도 중요하고 장애 진단의 기준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를 어디까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또 들어보고 결정을 잘 하셔야만 제대로 된 보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합의 금액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이 항목, 아무래도 우리 몸에 대한 후유증을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변수가 생기고 있고요. 우리 몸을 막 물건값처럼 부위당 얼마씩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와 가장 큰 의견 다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상실 수의액 등 대부분의 부상사고에서는 이 항목들이 합쳐져서 최종 합의 금액이 산정이 되고요. 이 항목 중 간병비나 상실 수의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합의 금액이 완성이 됩니다. 많이 진단받는 2주 진단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로만 이루어지겠죠.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대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진단명이나 소득, 나이, 과실, 다친 정도에 따라 산출하는 보상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사고일수록 전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경미한 사고가 아닌 중상의 교통사고로 보상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댓글이나 사건 의뢰 통해 말씀 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상 정보로 인사드릴 테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자동사 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